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매번 영상 올릴 때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요즘은 만들 만한 컨텐츠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아무래도 강의 위주의 영상을 찍다 보니까 새로운 컨텐츠를 뽑기가 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체육관 운영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유튜브를 또 하는 거다 보니 더 자주 올릴 여력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지금까지 올려놓은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께서 다 소화해내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도 새로운 걸 계속 올려봐야 뭐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고민도 들고, 요즘은 좀 영상을 올리는데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운동을 할 때 어떤 멘탈 관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어서 이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가 원래는 성향이 이렇게 좀 관념적인 얘기를 하는 걸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전공은 철학인데, 주전공은 철학인데, 은근히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약간 종교적인 느낌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악용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방법론 쪽을 얘기하는 편을 훨씬 좋아합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그런 것들 좋아하는데, 물론 관념적인 얘기도 좋습니다. 그게 합리성이나 논리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면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뭐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것들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뿐이지,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하면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게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인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인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갑자기 근데 얘기를 하려니까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얘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사실은 조금 자연스럽게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일단 뭐 제 얘기를 일단은 한번 토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운동을 한 지는 거의 10년 정도 됐고요.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업으로 삼는 사람 치고는 운동을 꽤 늦게 시작한 편이거든요. 제가 27, 8쯤에 이 운동을 시작했고, 이 운동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이가 37이고, 올해. 꽤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키도 175기 때문에 맨몸 운동하기에 그렇게 타고난 어떤 유리한 체구 조건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팔다리도 좀 이렇게 긴 편이고 이래가지고, 체조를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당시에 바 브라더스라는 러시아 길거리 운동 팀이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걔네들이 바 머슬업을 하는 걸 그때 처음 거의 한 10년 전에 봤었는데, 그때 그거 보고 멋있다 하고 저도 해보려고 했다가 이제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서 갑자기 팔꿈치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이 운동을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막 찾아보다가 이런 게 체조가 오리지널이구나 하고 이제 저는 체조로 빠지게 됐습니다. 단순히 그냥 동작들이 멋있고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이런 거 해서 뽐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으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제가 운동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그런 맨몸 운동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던 시절이라서 제한적인 정보로 좀 맨땅에 헤딩하듯이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주로 제가 봤던 정보는 짐내스틱 바디스의 프로그램 내용들이었고, 거기에 영향을 처음에는 많이 받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기 프로그램들도 단점이 꽤 많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당시에는 그거 외에는 의존할 만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참고를 하면서 혼자서 운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좌절을 많이 했습니다. 막 일주일에 막 뭐 4번도 해보고 5번도 해보고 뭐 이 프로그램도 해보고 저 프로그램도 해보고 뭐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 안 되는 방법으로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동작을 목표로 한다면 너무 많은 동작을 목표로 두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너무 많은 동작들을 목표로 하게 되면 훈련의 스펙트럼이 너무 이제 넓어져 가지고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로 하는 동작에 다가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거기서 이제 지쳐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결과물을 맛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어떤 목표 동작을 가지고 가면 잘 안 될 수가 있다. 저는 확실히 그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대부분이 많이 하는 실수인 것 같습니다. 적게는 2가지, 많게는 3개에서 4개 정도를 어떤 목표로 두고 가시는 게 적당한 것 같고, 그것도 항상 이게 유동적으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고, 어떤 동작의 난이도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리밸런싱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멘탈 관리랑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내가 목표로 한 것에 다가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단기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무너지거든요. 하기 싫어지고. 그래서 멘탈 관리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이게 훈련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내가 운동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멘탈을 유지하는 것과도 연관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동작의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 새로운 기술 동작을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2년을 두고 갑니다. 최소 기간을 2년 두고 2년 안에 보통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되고 빨리 되면은 뭐 1년 수준에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2년 정도를 두고 목표를 두고 가고 2년 만에도 잘 안 된다, 안 되더라, 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최종 목표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중간중간 단기적인 목표, 완성 목표도 있지만 최종 동작은 최소한 2년을 두고 간다. 되도록이면 장기적으로 보고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하시려면 무리하셔서는 안 되거든요. 무리하게 되면 빨리 지치고 혹은 부상을 입게 되고 그러면은 운동을 또 오래 쉬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체가 견딜 수 있는, 적절하게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어딘가를 아주 객관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열심히 한다라는 것에 대한 건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운동에 있어서 열심히 한다. 그게 뭘까?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막 몸을 혹사시키는 거, 그러니까 막 몸을 다 털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물론 열심히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되는 방법이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게 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일반인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좋은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를 예전에 찾아오셨던 분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그 운동에 대한 열정이나 막 이런 거는 엄청나신 분이셨거든요. 막 뭘 하고 싶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게 보일 정도로.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은 딱 잘라서 못 가르쳐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운동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가르치는 방식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답답해 하실 거고요. 견디지 못하고 제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운동에 적용시키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회원으로 받지 않거든요. 저한테 배워서는 어떤 원하시는 걸 얻지 못하실 거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열정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게 어떤 본인의 실력을 늘려주는 것에 인과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워져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신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우상향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그걸 운동 경력을 쌓으면서 그걸 계속 체크를 하고 그거를 데이터로 계속 쌓아 나가야 됩니다. 혼자서 운동하는 게 그래서 어렵거든요. 배우면은 제가 다 해드리니까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혼자서 운동하시는 분들, 저도 혼자 해왔지만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되돌이켜보면 그게 안 돼서 발전이 더뎠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자연물구나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자세를 잡고 물구나무를 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4년이 걸릴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혼자서 막 맨땅에 헤딩하면서 하다 보니까 4년이 걸리는 거예요. 대부분 일반인 분들이 그 기간을 과연 버틸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자 유튜브에 강의들을, 방법론적인 거를 좀 말씀을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어쨌거나 중요한 건 객관화 시키는 거,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운동에 대한 열정, 막 이거 하고 싶어서 막 그 욕망에 불타오르는 거, 그게 본인의 실력 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야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 지나친 어떤 욕망만 앞서는 것, 이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항상 회원들을 상대할 때 그 회원의 욕망을 적절하게 컨트롤하는 역할을 늘 해드리거든요. 아, 지금 너무 과하다, 이 정도면 적당하다, 혹은 뭐 좀 부족할 때는 좀 더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스스로 운동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